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때 아닌 정률성 역사공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률성 사업은 자치단체에 맡길 일이라고 말해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편 5.18 단체와 화합 행사를 가졌던 특전사 동지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색깔론과 이념머리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 지역 5개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율성 역사공원을 빌미로 갈라치기를 하려 하고 있다며 낡은 색깔론으로 광주를 흔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정 운영을 덮기 위한 물타기,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진영 집결 꼼수를 멈추라며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이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민생, 또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느닷없는 이념 논쟁에 빠지게끔 만들었어요. 한편 보수 보훈단체의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는 올 초 일부 5.18 공법단체들과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추진했던 단체로 이번에 고발인으로 나선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5.18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여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모자결연을 맺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을 찾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발언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언론사 보도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보훈부와 당의 입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며 정율성 사업은 국민적 상식에 맞는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순천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만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질타를 쏟아냅니다. 해안 투기 방지하는 국민을 비판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남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 등용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다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잼버리 파행 사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진 데다 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처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국민들한테 사죄할 건 사죄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후퇴하는 것 같잖아요. 역사 논쟁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줄 세우기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불모지에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아온 출마 예정자들에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수도권이 위기라고 느낄 정도면은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가 뭐 2배, 3배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불필요한 과거 역사 논쟁 이런 것들을 할 시간에 우리 정말 국민들의 삶, 우리 전남 도민들의 내일을 챙기는 노력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남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지만 각종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벽에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걸로 보고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소방 구조 장비를 이용해 종이장처럼 구겨진 자동차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대원 여러 명이 힘을 모은 끝에 자동차 문이 겨우 열립니다. 여기 밑에를 집어줘, 밑에를. 하나, 둘, 셋. 현장에서 구조된 이들은 튀르키예 국적의 20대 남성 3명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도로였습니다. 사고가 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부딪혔습니다. 20대 트럭키의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였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지인의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서 이동 조치를 해놓으라고 해서 너무 참혹했죠. 이렇게 견인차로는 견인하기 힘든 정도였으니까.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가 들이받았던 화물차 역시 불법 주정차를 한 것으로 확인돼 필요시 화물차 운전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용 저수지 안전 문제에 대한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저수지 안전성의 척도가 되는 안전 등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양호하다던 저수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데다가 대부분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이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광주 소촌 저수지입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 쌓은 제방이 뚫려 인근 도로와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같은 해 50일 넘게 장마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저수지는 모두 10곳. 안전 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안전 등급은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의 경우에 위험하다라고 보는데요.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를 보면 보통인 C등급과 양호인 B등급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 등급을 믿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로 유관 검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은 기관이나 용역업체의 직원 1명 이상이 분기마다 시행하는데 간단한 점검기구 정도만 사용할 뿐입니다. 제방 내부는 어떤 상태인지, 저수지 아래 설치된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등 겉으로만 봐선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방 안에서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누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물길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찾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누수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와 같은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누수인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설별 평가 항목과 기준이 있다고 해도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현장이 있고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분별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 B등급을 많이 이제 하고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C나 또 파손 등급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D등급까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공사 시설물 점검 129 센터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있고 그 결과 D등급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진단 등을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점검 역시 이상 징후 등이 없는 한 유관 점검 방식으로 매긴 등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15,000여 개 중 17%만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관리자가 어느 정도 강우까지 저수지가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에 전문적인 점검을 하기 힘들다면 기본적인 정기 점검이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나주에서도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콜버스가 내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빛가람동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창을 엽니다. 현재 위치에서 빛가람동 내 가고 싶은 위치를 누르자 7분 후 차량이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뜨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 위치가 뜹니다.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나주 콜버스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에서 호출을 하시면 택시 대신에 버스가 와서 여러분들을 태워드리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버스는 예비나 콜센터로 승객이 호출하면 노선과 운행 시간표 상관없이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됩니다. 다만 혁신도시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나주 구도심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경상북도 포항에서 콜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나주시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 시내를 운행하던 45인승 시내버스에 한두 명밖에 타지 않아 비효율성이 컸는데 콜버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버스를 놓치면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큰 차에 한두 명 싣고 다니기도 참 민망스럽고 서로가 우리도 이제 그전부터 이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게 수요 응답형 버스가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런. 이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인 나주시는 버스 5대를 운행해보고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 6개월 하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성과 분석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성과 분석해가지고. 나주시는 또 작은 마을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심 주요 거점으로 갈 수 있는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나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쉴 곳이 없어 매우 불편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 자치단체가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체력 단련장까지 갖춘 시설을 만들면서 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무안 남학에 들어선 환경클린센터.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씻을 수 있는 샤워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장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은 낡고 비좁았었는데 2층 규모의 환경클린센터가 생기면서 미화원들은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 있던 환경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이제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클린센터는 학생들의 환경교실 장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관련 책도 비치돼 있어 친환경 생활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환경클린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안구는 내년 초까지 환경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한 대씩 제공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화정중학교에서 전달식을 갖고 예산 659억 원을 들여 중학생 1명당 126만 원어치의 노트북과 고등학생 1명당 27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스마트 기기는 대여 형식으로 분실 시에는 학생이 모두 책임져야 하며 고등학교를 다 마친 뒤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e스포츠 종목 학교 운동부가 창단했습니다. 광주공고와 광주자연과학고는 지난해부터 조선대 아시아 e스포츠 센터 지원을 받아 e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해왔으며 우수 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위해 지난달 광주교육청에 정식 운동부 승격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창단식을 갖고 앞으로 이들 운동부에 e스포츠 훈련 환경과 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채용을 위한 통합 필기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다음 달 18일부터 닷새간 이뤄집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도시공사 9명, 도시철도공사 21명 등 총 54명으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광주시와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10월 14일 실시합니다. 하반기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는 5개 기관 26명 선발해
1,572명이 지원해 6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10월 10일까지 추석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기획전에서는 470여 개의 다양한 전남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은 기본 10% 할인에 더해 다양한 이벤트로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남도장터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 33개 채널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